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0월 2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져서 이 한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겨울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교차가 이제 심해졌는데 뭐 직장 다니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뭐 저희들도 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자, 어찌됐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강타는 지지난주에도 환상적인 적중으로 이겼는데 지난주에도 이겼어요. 완벽하게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금요일날 부산이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은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켰는데 요거는 이제 방어 적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인데 요거는 단통 적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요경마 역시도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였는데 요것도 단통이에요. 그러니까 일요경마가 뭐가 이 UCC 승부처였느냐면 대상경주였어요. KRA컵 대상경주. 여기에서 13번 놀부만세, 자, 여기에 이제 6번 싱싱캣, 요 경주를 단통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요렇게 때렸어요. 근데 결과는 63이 들어왔는데 요게 22.3배였나요? 요거를 단통 적중했다. 제가 이 설명을, 대상경주를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능력의 변화는 똑같다. 그런데 나이에 따른 경주 외적인 부중 변화, 즉 핸디캡 경주였기 때문에 별점 경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중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네들은 지금 3세마였어요. 3세마였기 때문에 일단 부중에 대한 이 논란이 없었고, 또 앞으로 보여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강자인 터프인을 자르지 못한다.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근간의 컨디션이 계속적으로 하강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축이나 단통으로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얘를 뒤로 돌린다. 그래서 때린 게 13번, 6번에 단통 때리고 3 놓고 63 했는데 1, 2, 3착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3복승까지 쪼로록 맞추면서 지난주에 대승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총 17개를 금토일 합쳐서 맞춰드렸고, 그 지지난주에는 총 19개를 또 적중을 하면서 대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완벽하게 연장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럼 이 정도면 최고 아닙니까? 제주 UCC 방어 막건이지만 또 적중을 했고, 토요 UCC 메인 단통이었고요. 후반부 단통. 그 다음에 일요 UCC는 얘 말고도 5개를 일요일날 적중을 했는데 승부처가 3개였어요. 3개가 단통이에요, 다. 후반부 마지막 승부처 부산 4경주. 그 다음에 대상경주의 일요 8경주. 이렇게 단통인데 후반부에 단통이 승부처에서 나왔다면 졌겠습니까? 이겼습니까? 내용의 질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똑바로 된 경주 하나만 맞춰도 경마가 지지 않는 게 경마예요. 한수의 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메인 UCC 승부처를 3개 모두 적중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 적중을 했으면 강타가 떠드는 거 있잖아요. UCC 메인 승부처 적중은 그래도 강타가 최고다. 이 정도면 최고 아닙니까? 당연히 최고죠. 그러면 안 맞힌 걸 맞췄다 그러면 사기꾼이지.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기꾼인데, 맞힌 걸 맞췄다고 그러는 건 그건 뭐 광고잖아요. 적중 광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을 때 저도 찌그러져요.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잘했을 때는 그냥 개거품을 물고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왜? 잘했는데 왜 광고를 하래? 이것도 돈 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17개를 맞췄는데 승부처 빼하고 나머지 일반 경주를 모두 UCC 방송에서 전 마벌을 공개를 하는 강타예요. 그런 거 맞히니까 제 방송은 저는 뭐 이 방송대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특히나 지난주 부산경마에서는 7개였나요? 7개를 맞췄죠. 7개를 맞췄고, 부산 또, 이 교차에서 또 한 개, 부산 4경주가 이제 승부처였는데, 그걸 또 단통으로 맞췄고. 그러니까 뭐, 부산 자체 경마도 제주 할 것 없이 7개를 맞추면서 완벽하게 그 중에서 승부처가 3개예요. 그 승부처 적중 포함해가지고 7개를 맞췄으면 졌겠습니까? 이겼겠어요. 부산 경마도 완벽한 대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산경마도 강타가 최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락 여기까지 이제 광고 방송을 마무리 짓고요. 금주 부산경마 편성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경마입니다. 월말경마인데 근간에 부산경마 자체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주 경마는 제가 보기에 다적중을 또 기본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중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부산경마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기 기수들이 빠졌을 때 터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터져도 10배가 나오든 15배가 나오든 20배가 나오든 잘 타는 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적중의 중배당이 주류 이룬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했어도 이제 월말 경마니까 더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요즘 강타 완전히 절정에 이뤘어요. 그냥 뭐 폭발적인 성원에 늘 감사를 드리는데 자, 특히나 요즘 강타가 잘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던 팬들이 다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절정으로 뭐 다음 주에 죽을지언정 이번 주는 무조건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마라는 것이 항상 질 거를 감안을 해야 되지만 잘 될 때 이빠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경주는 부산 2경주부터 출발을 합니다. 부산 1경주는 신마경주인데요.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부터 한다. 부산 2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방송은 여러분과 강타가 같이 공부하는 방송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의자를 좀 올려놔야 되겠네. 의자를 좀 올려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부터 렛츠고 프레이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신마가 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력이 뛰어난 신마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마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자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 자체로 봤을 때는 이 9번 말행보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전형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다들 고만고만한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도 한도 살펴볼까요? 쭉 살펴봤을 때 먼저 7번 영광의 레이스입니다. 7번 영광의 레이스. 얘는 이번에 조심을 하셔야 돼. 제가 보기에 이 7번 영광의 레이스라는 마필은 마필 자체가 코스기를 기승을 시켰는데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이 후지의 기술을 기승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착4착을 했지만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경지에 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도 8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8천만 원. 고가의 마필이고 앞으로의 잠재력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마필은 별표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7번 영광의 레이스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이 하강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전체 이번 경주에는 선행력이 소폭 하강을 하더라도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취임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번 영광의 레이스는 꼭 가져간다. 요거는 별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8번 모닝시대. 8번 모닝시대입니다. 이놈도 세게 봐야 돼요. 왜 세게 봐야 되느냐. 이 마필 자체도 5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영광의 레이스는 이전주에 소폭 하강을 했기 때문에 경주마가 이전주에 가장 많은 성장을 하는데 이번엔 무조건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이게 이제 7번 영광의 레이스고 반면에 8번 이 모닝시대는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선행력과 취임력이 일직선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는 것은 이런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파워감이 보강된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중에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마필들은 무조건 경주력을 또 한 번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파워감이 보강이 됐으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행력을 끌어내면 취임력이 하강을 하고 또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 취임력을 끌어내고 이런 게 일반적인 이 성장마 패턴인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8번 골드인도 이 편성에서는 꼭 가져가는 마필이고요. 자, 9번 말행고입니다. 9번 말행고. 이 마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도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9번 마랭고입니다. 이 9번 마랭고도 실질적으로 안정된 선행력과 더불어 취입력을 지난번 교시 부족했던 취입력을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고 3전째를 맞이하는 성장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마랭고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마필도 배팅권에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어차피 7번, 8번, 9번이 같은 레이스에서 출전을 했죠. 자, 그래도 이번 교시에 또 한 번 붙었는데 요게 이제 한 경주에서 출전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0번 골드 원입니다. 요 마필도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이 선행력도 양호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9번 마랭고가 굉장히 당일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충만감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번, 8번, 9번, 10번의 능력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야말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8번, 10번은 연대상의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걸린 마음이고 그 다음에 9번은 능력만으로서 이번 경주에 팔릴 것이고요. 7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레이스는 승부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8번, 10번 조합 자체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러면 얘네들을 띄면은 바닥에 8번, 10번을 바닥에 깔고 가고 앞대가리에 9를 놓고 승부를 해서 이렇게 까든지 7 놓고 8텐을 까든지 요 막건이 FM입니다. FM인데 이렇게 깔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7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7을 놓고 7도 절대 빼지 말고 인기마인 9도 마랭고도 무조건 온나는 조이가 아니라 능력차가 미세하니까 얘도 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조합에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7, 8, 90 이 4마리 싸움으로 끝나는 이 경주입니다. 제가 조합상의 문제도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상태를 보고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제 숙제입니다. 저도 숙제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니까 최종까지 상태를 보고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2경주 요거로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3경주로 갑니다. 3경주. 요거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배당 승부처다. 오늘은 좀 오전장에 부산 3경주를 한번 들이대볼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들이대려고 애를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제가 해볼 만한 경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3경주 자체는 이 지난번에 제가 이게 승부처로 가져갔던 경주예요. 100군데를 굉장히 세게 봤다고, 지난번에 100군데를. 근데 못 왔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노린 마필들이 있어요. 상승세 같은 마필들은 안 받고 위대인 같은 것도 좀 노렸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 지난번에 복수열전이라고 보면 돼요. 복수열전. 지난번에 노렸던 놈들이 전부 다 승부를 안 하면서 중배당이 깨졌습니다. 제가 승부처에서 졌어요. 그런데 그 편성으로 그대로 나왔네, 이번에. 이번에도 인기를 모을 놈은 누구야? 7번 위대인이 인기를 모으겠죠. 어느 정도 7번 위대인이. 그런데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성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마필도 위주로 해서 단통으로 중배당 단통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메이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한번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이 메이드된 경주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강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부산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번 멋지게 한번 적중해서 강타 최고야. 저도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춰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따셔서 저도 기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서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가는데 요 4경주는 이제 출주 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비중을 둘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7두 경주니까. 부산제 4경주입니다. 1번 레이스킹. 일단 7두 경주예요. 7두 경주고 이 편성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입니다. 예, 특징이 느린 경주예요. 7두의 느린 경주. 자, 여기에 1300.
그러면 당연히 추입형 마필들이 유리한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전개상 7번 이 플래시 포인트가 선행을 가던 누가 선행을 가던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종마 뚝심의 마필들이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있는데, 자, 1번 네이스킹입니다. 1번 네이스킹은 지난번 경주 때 부족했던 선행력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행력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느린 경주를 만나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3착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최적 선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적 선입이 보장되어 있고 종반 마필 출전마 중에서 가장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보유한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수하다. 그러면 이 마필은 당연히 이 편성에선 대가리다. 자, 그러면 이 마필은 축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1번 네이스킹이 축입니다. 부러지더라도 이놈을 갖고 부러져야 되고 이놈을 갖고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후착권이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신마가 딱 한두가 출전하는데 김영관 마박에서 2천만원짜리 마필이죠. 예, 핏불을 했는데 요거 좀 안 보고 싶고요. 요건 안 될 것 같고 4번 메가바이트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시 이제 멋지게 조성권이가 타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또 이번에도 조성권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번 경주시에 4번 메가바이트는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선취력이 계속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메가바이트도 근간의 패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는 요즘 유행하는 승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이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요즘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변화보다는 계속 될 때 미는 게 요즘 승부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4번 이 메가바이트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4번 메가바이트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 프레시 포인트입니다. 요 마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시에 데뷔전 때는 그래도 양호한 능력을 보여주더니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다가 마필 자체가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개 2점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속 하강했다는 심의 비축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필은 무조건 되는 거지. 이 편성에서. 그러니까 7번 프레시 포인트가 되는 마필이다. 근데 등짝이 태준이니까 여기는 이제 성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 4번으로 이제 대끼리가 뚫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7번 프레시 포인트를 넣고 1번, 4번. 이렇게만 방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터지는 그림이 뭐야? 7을 넣고 하는 그림이 이게 터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방어를 하면 된다. 1번, 4번 이제 대끼리니까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쉬운 경주죠. 옛날엔 7두 경주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또 쉬운 경주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항상 확률적인 거지. 그게 뭐 원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경마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간다. 이번 편성 자체는 한라마 4등급 경주입니다. 제주교차 1경주. 교차 1경주. 4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현군 성장마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에 이제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특상풍이란 마필입니다. 1번 특상풍. 요 마필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팔리면 약하게 보고 안 팔리면 강하게 본다. 이런 전제를 깔고들 안 팔리면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 1번 특상품. 왜? 패턴 자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취입력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패턴인데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해도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데뷔전 때의 능력과 이전째의 능력이 이 능력 차가 적어야 돼.
능력차가 적어야만 이 3전째를 맞이한 성장마 단계에서 무조건 경주력 상승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뷔전 때 너무나 허접한 능력을 보였다가 2전째에 그야말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을 때는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지. 능력의 갭이 너무 크니까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이 경주력을 바로 끌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번 특산품 같은 경우에 팔리면 약하게 해보고 안 팔리면 강하게 보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 특산품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안한 요지가 있으니까 팔리면 약하게 보고 안 팔리면 강하게 보는 게 1번 특산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감성시대는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세게 보고 싶진 않고 4번 백호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치유가문도 팔리는 말인데 이 마필도 그렇고요. 자, 여기 이제 6번 푸른 공주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사실상 뭐 아주 세게 볼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패턴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1번 특상품과 자, 여기에 이제 2번 감성시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 5번 치유가문 5번 치유가문 여기에 이제 또 6번 푸른공주예요. 이런 마필들이 다 직전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냈단 말이야. 경주력을 끌어냈단 말이야. 상승.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공통점. 그러면 여기서 4번이 백호신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백호신이라는 마필만 그래도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번에 경주력이 하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4번 백호신이 그래도 가장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확률적 의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인 충마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충마. 제가 지난주에 일요경마 때 놀부만세하고 싱싱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랬어?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어요. 다른 놈들보다. 근간의 컨디션도 좋고 그 다음에 부중도 좋고 그 다음에 행보 자체도 좋으니까 그때 놀부만세 싱싱해이 이번엔 이 대가리다. 4번 백호신이란 마필이 바로 이 상대적인 충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4번 백호신은 축으로 인정을 하고 1번 특산품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시 이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 2번 감성시대도 괜찮고요. 6번 푸른공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놓으면 4번 백호신을 축으로 놓고 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준다고 할 것 같으면 2번 감성시대의 4, 2 단톡으로 까고 여기에 이제 4를 놓고 1번, 6번 자 이렇게만 때려볼 수 있는 제주교차 1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주는 사실상 이 경주마의 성장 추이, 경주력의 성장 추이를 모르면은 사실상 뭐 조교가 어쩌고 저쩌고 내지는 복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 복귀를 해보시고 또 해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전문가만 아는 사항이 아니라 떠들어 보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도 이 원리적인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이것도 7두 경주예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자, 4번 레이크 썬드입니다. 요즘 부산의 코스케, 그 다음에 셀렉터, 후지 이렇게 본다고. 얘는 지난 상반기 때는 굉장히 잘 타다가 중후반기 때부터 완전히 왠지 모르게 컨디션 난조야. 셀렉트는. 후지는 실질적으로 데뷔 때 약간 데뷔 당시에 선전을 하고서 완전히 별 볼 일 없어. 코스케가
현존하는 용병의 대장이다. 가장 잘 나간다. 그러니까 아베가 올라간 이후에 가장 잘 나가는 기술은 코스케다. 네, 이렇게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왜 용병들의 기술, 특히 이런 기술들이 흐름이 코스케가 가장 득세를 하고 있는 실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후지는 아예 입상을 요즘 못하고 셀렉트도 입상을 하면 터치는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잘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시 2번 엑셀런트 파워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계속 부진한 능력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시 향상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자, 경주력이 급상승을 끌어내며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시에도 충분히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4번 레이크 썬더입니다. 이놈이 축이에요. 축마. 왜 축이냐? 이번 편성 자체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느린 편성.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근데 이 출전 과정에서 4번 레이크 썬더가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이번 경주시에도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럼 느린 경주를 만나서 거리가 1400입니다. 1400인데 추임력의 상승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면 4번 레이크 썬더는 당연히 축이죠. 이 편성에서.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7번 우주왕이죠. 7번 우주왕.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노리려고 그랬는데 501 등짝이라서 왠지 모르게 이 공백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추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번 이제 공백 갖고 해서 출전했는데 추임력은 우수했는데 선행력이 부족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마필은 거세마입니다. 거세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50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7번 우주왕이 실질적으로 이 공백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고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했고 여기에 또 501을 등짝을 했다는 얘기는 이 마필이 악벽기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왜 이 7번 우주왕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번 우주왕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이니까 요 마필까지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이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놈은 5번 더치 스킨인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4는 일단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4, 7이 원래 원칙상 단통이고요. 4 놓고 2번, 5번 정도가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이다. 요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고르시던지 아니면 뭐 환수가 나온다 그러면 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4, 7 단통에 4 놓고 2, 5.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주. 뭐 큰 이변은 없다. 이 편성에서 4가 빠지면 터지는 건데 4가 안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1400의 느린 경주에 추임력 가장 우수하고 코스케가 탔는데 이게 빠지면 영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주경마를 2개의 승부처를 가져갈 거예요. 제주교차 3경주하고 5경주인데, 요게 이제 제주경마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중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번 주 월말 경마를 맞이해서 제주경마의 비중도 굉장히 크고, 제주경마에서 또 상황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보다 하나를 더 늘려서 했다. 자, 여기는 제가 이 승부처, 중배당 승부처로 가져간 건 뭐냐면 강축이 있습니다. 강축. 이게 배당판에서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어요. 얘는 강축이야. 무조건 강타가 봤을 땐 얘는 강축이야. 그런데 후착이 제가 봤을 때는 엉뚱한 나무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들이 엉뚱한 인기마들은 실질적으로 능력마가 아니거든. 그랬을 때 여기서 안 팔리는 놈들이 실질적으로 능력만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주교차 3경주는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로서 강축을 넣고 정확한 분석 안에 때리면은
무조건 적중과 더불어 무조건 적중과 플러스 알파 요 옵션으로 자, 이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3경주에 자, 멋지게 자, 이 강타가 제주경마도 잘한다는 걸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 맨날 말로만 잘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중시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경마를 못해놓고 제주 몇 개 맞췄으면 제주경만 최고다. 부산을 잘했고 제주가 없어. 부산은 최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매주 부산경마 이겨줘야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새로든 이겨야지. 요 근래 계속 이기는 강타가 그런 뻥 치는 거 없이 제일 잘하는 경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잘할 땐 잘한다고 저도 얘기를 해야죠. 잘하는데 못한다. 제가 바보입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자, 부산 제6경주입니다. 이게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UCC 메인 승부처. 제가 거의 이제 10경주나 9경주 이렇게 후반부에 메인 승부처를 항상 했었어요. 메인 승부처를. 그런데 오늘은 부산 6경주를 잡았어요. 제주교차 3경주에서 적중을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맞춰드리고 여기다 엎습니다. 그냥 갖다 엎어버려. 여기서 완전 오사마리를 1달락을 한번 여기서 져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결정을 오전짝에 했느냐. 여기는요. 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선행만은 안 봐. 앞에 가는 놈은 싹 지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한 6두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이놈들이 배당파에서 팔려줘도 상관이 없고 안 팔리면 오케이. 땡큐죠. 땡큐. 그러면 여기서 상황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등짝이 불안한 놈이 등짝이 비실비실 배삼룡이야. 근데 얘가 실질적인 충마야. 충마라고. 등짝이 배삼룡이라고.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거죠. 승률도 없고. 이런 놈이 실질적인 충마라고. 이 편성에서 육경주에서. 그러니까 얘를 인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왜 등짝을 보는 거예요? 왜 마칠인삼이라고 그래요? 마칠인삼?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얘기야? 말이 70%고 기수가 30%라는 거야. 이게 경마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럼 이 30%가 70%를 능가할 때는 있냐? 없어요. 없는데 마치 기수가 좋아서 들어왔고 기수가 말을 못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냐 그러면 그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가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이 지말이 센데 조교사도 몰라. 지말이 센지도 모르고 기수도 몰라. 그러니까 둘 다 승부를 안 해. 내 말이 센지도 모르고 복귀 한잔한 건 안 해. 그럼 말이 그냥 관리사가 조교해보고서 말이 나빠요. 그럼 승부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맨날 3차가 자 뒤에서 날아가서 3차 꽉 돼. 코차로. 그럼 병신이 있냐고. 갖다 들이댔으면 그냥 대가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이게 조교사와 기수들이 그래도 복귀 한자락 하고 지 말을 그래도 지가 컨디션도 보고 지난번에 어떻게 뛰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다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또 복귀하고 뛰는 기수들도 있고 조교사님들도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편성에서 등짝을 무시하고 그냥 능력이 있으면 등짝이 허접하더라도 저 축을 놓고서 중배당으로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산 6경주가 메인 UCC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고 이게 이제 강타가 왜 이 경주마 분석, 능력 분석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것을 왜 그런지 한번 여기서 한번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승부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요 경주에서는 저는 이 9번 물꽃이라는 마필을 봅니다. 이번 편성은요, 빠른 말들이 많어. 빠른 선행마가 많어. 선행마가 다수 포진을 하고 있고, 반대로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 없어. 우수한 마필이 없어. 그러면 결론은 뭐야? 빠른 선행마들이 다수니까 경합은 일어나겠지만 경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추입을 할 놈이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이 경합을 하면서 비실비실 선행마들이 비실비실 거려도 이들 전개 이점마들이 꾸역꾸역해서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다. 그러니까 전개 이점마들이 들어오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경주의 특징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알고서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경주를 딱 접했을 때 어떤 모양새가 되고 어떤 그림이라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복등화입니다. 2번 복등화. 이 복등화라는 마필은요, 실질적으로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공백을 갖고 있는 휴양마예요. 휴양마인데 재검시 모습이 좋았어요. 재검시 모습이 양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검시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2번 복등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복등화 이변 가능성 전력으로 인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봤을 때 다들 별 볼 일이 없는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6번 샌드레이드입니다. 6번 샌드레이드.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3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이 했어야 되는 말이야. 했어야 되는 말인데 지난번에 못했어. 3착이야. 그리고 경주력을 끌어냈어. 그러면 이게 맥시멈이냐를 봐야 돼. 맥시멈이냐.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느냐. 패턴상으로는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또 한 번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만은 가자는 가는데 이런 건 충마로는 안 돼요. 불안한 거예요. 충마로는 불안하고 받치든지 뭐 단통으로 때리든지 그때 가서 문제지. 충마는 일단 불안합니다. 자, 여기 이제 7번 광야일출입니다. 광야일출. 이런 마필들은 금강경주시에 추임력이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면서 완전히 졸전을 펼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강타가 얘기하는 경주마의 경주력의 복원력이라는 마필이 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예전에 우수한 능력을 냈던 놈은 컨디션상에 내지는 거리 적응력상에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번 광야일출은 지금도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 하강을 하기 때문에 7번 광야일출은 어느 정도 인기를 보이겠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컨디션 자체가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게 보고 싶지 않고 8번 만보캠프입니다. 8번 만보캠프. 박근만일 태어났네요. 일단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개상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선입 체의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8번 만보캠프는. 그러니까 그런데다 연속 하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전개 및 능력상 2점을 갖고 있는 8번은 배팅권의 안착. 가져가는 마필. 8번을 가져가고 6번도 안착. 그 다음에 2번도 안착. 이런 말들 가져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9번 물꽃이 있는데 물꽃. 얘는 축으로 보고 싶네요. 축마. 축마로 보고 싶어. 이게 태준인데 축마야? 예, 김태준 기술에도 축마예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이미 1400에서 금강 2번의 경주에서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마필 자체의 컨디션에 저하를 보였을 뿐이고 약간의 승부유지가 결여된 것뿐이지 9번 물꽃이 능력의 부족을 보인 것은 아니다. 자, 그랬더니 무조건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타는 무조건 한번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 자, 여기 이제 12번 축제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죠. 금강 2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냈던 말인데 12번 축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축은 9입니다. 9 물꽃이 축이에요. 이 편성에서 9 물꽃이 축이고 그 다음에 원칙으로 가면 8번 만보캠프가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9번 8번이 단통이고 9를 놓고
2번 복등화와 여기에 이제 6번을 가져갈 거냐 12번을 가져갈 거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12번이 좀 나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9 놓고 2번 12번 6번 샌드레이드는 안 보고 싶고 그러니까 9, 8에 단통 때리고 9 놓고 2번 12번 자 이런 적으로 부산 이제 7경주를 마무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은근히 이제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니까 2번이 들어오면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놓고서 뭐 9가 빠져서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배당이니까 요 7경주는 어찌됐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 요거는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이거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볼 겁니다. 지난주에 강타가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무조건 또 한번 적중을 합니다.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요 경주에서 노렸다가 물을 먹은 놈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한번 제대로 어금니 물고 여기서 한번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렸다가 안 된 놈들은 다음에 또 비인기만으로 약간 팔렸던 놈인 것 같으면 아주 어금니를 물고 제가 한번 조집니다. 그래서 그게 그 파스에 걸리던 그 다음 파스엔 꼭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주교차 5경주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적중할 수 있는 중배당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무조건 적중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5경주 자,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맞춰드린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 기본이고요. 자, 일단 뭐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8경주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9경주, 10경주, 11경주가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니까 8경주. 여기까지 이제 요거하고 다음에 제주 7경주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천경주 설명만 드리면 되거든요. 자, 10번 파인공주입니다. 이 편성도요, 특징이 뭐냐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11번 스피드캣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놈도 상대를 압도할 만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발주 능력을 갖고 있고 데뷔전 시 1000m 경주 얘기를 합니다만 종마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보여준 이 10번 파인공주는 이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고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니까 이 편성에서는 2세 암만에 1300m의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10번 파인공주는 이 편성에선 충막감의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세마의 암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된다고 봐요. 전 그래서 뭐 이 마필을 충마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번 파인공주는 축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다들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기복마 패턴이고 뭐 다들 안 되는 마필이고 누가 선행을 가든지 어떻게됐든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데 자, 먼저 6번 골드킹입니다. 골드킹. 지난번 경주 때 4착으로 왔지만 근간 3번의 경주에선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6번 골드킹은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는 마필. 자, 여기 이제 8번 조이킨입니다. 조이킨. 요 마필도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서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이 편성에서는 부족했던 선행력의 상승을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주력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8번 조이킨도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여기서 이제 11번 스피드캡입니다. 스피드캡. 이 편성에서 기습 선행을 갖고 있죠. 물론 압도를 못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추임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11번 이 스피드캣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고로 10번 파인공주에 6번 골드킹을 완장으로 때리고요. 10번을 놓고 8번, 11번 정도만 받쳐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여기서 이 11번이 들어왔을 때 좀 배당이 있겠죠? 서인석 교수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8경주는 10번 파인공주 놓고 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착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후반부에서 이런 경주는 무조건 마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적중을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교차 7경주는 요거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7경주. 이 경주는요, 사실상 능력차는 아주 미세합니다. 1번 공작이 되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또 되는 마필이 5번 사라요골입니다. 사라요골. 그 다음에 또 되는 마필이 7번 금강의 별. 금강의 별. 그 다음에 8번 돌풍행지입니다. 돌풍행지. 이게 4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필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개상 선행은 뭐 2번 비밀정원 정도가 나가는데 끝까지 버팅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싶고 1번 공작입니다. 얘는 제가 충만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당일 인기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 인기가 없겠지 당연히. 왜? 강수환이가 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만호 보는데 이런 건 좀 불안하긴 하지. 능력은 있는데 강수환 기수가 타고 신인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겠느냐. 저는 그래도 이거 1번 공작은 충만호 가져갈 거예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에는 5번 사라요걸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고 싶고 취입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입력이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5번 사라요걸도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7번 금강의 별이에요. 161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 물론 1번 공작 같은 경우도 거리 경험이 풍부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5번 사라요걸 같은 경우도 거리 경험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7번 금강의 별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수하고 당연히 인기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취입력으로 마필의 능력을 온팡지게 끌어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전개 이점을 갖고 있지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8번 돌풍행지입니다. 이 신강성 기수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 두 마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번 사라요걸하고 5번 사라요걸하고 자, 여기에 7번 금강의 별은 문성호 기수고 나윤하니까 얘네들은 팔리는 거잖아. 얘네들은 팔려요. 얘네들은 팔리는데 8번 돌풍행지는 신강선이 1번 공작은 강수하니까 얘네들은 안 팔리거든. 그런데 여기서 7번은 거리 적응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불안하니까 얘는 축으로 잡거나 단통을 때는 불안해. 얘도 사라요걸도 취입력이 우수하지만 지난번에 취입력을 많이 끌어냈기 때문에 취입력 하강 가능성이 있어 불안해. 1번, 8번이 단통이다. 그러니까 팔리는 마필들을 뒤로 돌리고 1 놓고 8 때리고 1 놓고 5, 7을 방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들어오면 상황이 나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메인 승부처럼 못 가져간 게 이렇게 배당 공략을 하면서도 못 가져간 게 1번 강수환이가 과연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경주는 무조건 배당 공략이 가능한 경주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경주죠. 자, 여기서 이제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제 9경주. 요 경주는 오늘 경주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그러니까 뭐 강타가 메인 승부처는 아니지만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한번 강하게 붙어온다. 그러니까 요 경주는 한번 배당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9경주에서 하이라이트로 승부를 하고, 자, 여기 이제 부산제 10경주로 또 바로 넘어갈게요. 예, 지금 이거는 UCC 준메인 승부처인데 9경주하고 10경주하고 11경주 3개를 연장으로 스트레이트 승부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9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여기서도 배당 승부를 할 거고 10경주는 UCC 준메인 승부처인데 비인기마를 강하게 노린다. 비인기마, 즉 복병마를 노리고 들어가는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승부처예요. 요거는 아주 하이라이트성으로 제대로 붙어보고 싶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산제 11경주인데 이 경주는 뭐 바다축제가 있잖아요. 일본 바다축제. 이 충막감이 마필이 버티고 있으니까 후착을 맞춰서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완벽하게
승리를 결정해 보겠다. 자, 이게 제가 후반부에 갖고 있는 이 비주얼, 그러니까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때려보겠다. 인생 역전 가져가겠다. 여기서 한번 승부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무조건 자신있게 붙어볼게요. 그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강타가 한 배를 타고 간다면 강타가 그 배가 안전하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장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 자,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자, 충성. 감사합니다.